오늘은 위기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위기에 대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뇌과학 안에 그 대응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편도체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뜻이죠. 편도체가 잘 발달을 해야 사회성 발달이 주어지고 주의력도 생깁니다. 문제는 편도체를 통해 받아들인 감각 정보를 전두엽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주먹이 맞아 나오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어떤 사람은 성질을 못 이겨갖고 화풀이 하다가 때로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뇌 속에 그 편도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편도체가 어떤 상황이 접하게 되면은 전두엽으로 얼른 보내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죠? 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겁을 먹으면, 다시 말해서 두려움 때문에 오죠. 그래서 고양이 앞에 쥐는 아주 두려워서 발발 떨죠. 꼼짝 못하죠. 똑같은 동물인데 덩치도 너무 작아서 항상 쥐는 고양이 밥입니다. 두려운 감정은 왜 있는 것일까? 뇌에서 두려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결국 두려움은 이제 감정으로 발전을 하죠.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굶주려 본 사람은 배고프면 굶어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것, 한번 당해본 사람은 정말 끔찍하죠. 또 정든 사람과 사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걸 못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괴롭힘 당하는 이런 것도 두려운 종류에 속하는데, 그래서 인생의 불행은 사실은 이 두려운 상태가 계속되고 빨리 해결되지 못할 때에 결국은 이 우울해지고 불행해지죠.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할 때는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인다 그러죠.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에 처할 때가 가장 불행하죠. 결국은 불행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사실 두려움은 생존 본능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수부대 군인들은 생존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산속에서 음식을 주지 않고 굶주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훈련도 하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뇌를 발달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초 단계가 됩니다. 편도체는 목구멍에 있는 편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복숭아씨처럼 생겼다고 해서 작을 편, 복숭아도, 그리고 몸체, 그래가지고 편도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는 아믹달라라는 말로 아몬드에서 나온 건데 아몬드를 닮았다고 해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뇌 속에 있는 그 변형계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사실 아몬드씨입니다. 이렇게 아몬드 양쪽에 두 개, 뇌 가운데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자극이 이제 감각 기능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때의 이 편도체는 감각의 세기, 크기와 또 빛의 또 강도와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을 움직이는 그 속도라든지 그런 것을 측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예상했던 것과 갑자기 크거나 갑자기 빠르거나 갑자기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이 나타나면은 이 편도체가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가끔 말로 씨앗이, 일본 말로 씨앗이 된다 그러죠. 얼음 현상으로 딱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방어하게 되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을 할 때는 큰 소리를 괴성을 지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은 도저히 겁이 나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눈을 가리거나 아니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제가 여행을 갔을 때에 태국에 가면은 큰 뱀이 있는데 목에다가 걸고 이렇게 애완용 일종의 뱀인데, 뱀에 두려운 감정이 있던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소름 돋고 가까이 접근을 못하죠. 그렇지만 저 뱀은 애완뱀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목에 걸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도체에 관한 것은 인간이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위험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편도체가 단계적으로 잘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뱀이야! 그럼 사람들이 모두가 딱 중지 상태로 되거나 안 그러면 막 도망을 가기도 하죠. 요거는 편도체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이 편도체가 전두엽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뭐지? 딱 할 때 전두엽의 전의 경험, 그 다음 학교 선생님 얘기, 과거에 경험했거나 학습된 그런 것들이 딱 연결돼. 야, 그 뱀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10개를 딱 자세히 보는 그 순간에 이 움직임이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장난감 뱀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편도체는 조금만 기다려주고 저게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돼. 자세히 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경험한 걸 저거는 장난감일 수도 있다. 저거는 뱀이 죽은 뱀이야. 저거는 모형 뱀이야. 하고 생각을 하면은 미소가 되죠. 그건 편하네. 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간의 뇌를 발달시키는 기본 원리입니다. 어떤 강한 자극이 들어올 때 편도체가 사람의 생존을 보호해야 되니까 일단 딱 스톱을 하든지 딱 멈추는 겁니다. 그게 편도체 하는 것이네. 이때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과거에 뱀에 한번 물렸던 사람이라든지 과거에 뱀으로 아주 놀란 사람은 뱀이야 그러면 순식간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1단계는 편도체가 잠시만 생각을 하면은 얼른 전두엽과 소통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에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주의력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주의력이 있어야 옆에 있는 바로 요 옆에 있는 게 해마라는 요 해마가 기억이 되는 거죠. 경험에 따라 가지고 요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이 편도체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것은 주의력이 생김과 동시에 들어오는 모든 외부의 감각을 측정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분과 관련돼 가지고 감정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이 편도체가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 또 어떻게 학습을 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쾌한 일이 반복되면은 짜증나는 성격이 발달하죠. 그리고 화도 잘 냅니다. 불쾌한 일이 반복되면은 얼굴 표정이 늘 밝아지고 또 흥이 있고 또 콧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결국은 이 편도체가 중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편도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살다 보면 기분이 좋아서 흥분되어 업되면 세상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것 같고 또 자신감이 아주 이렇게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분이 다운되어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이것을 조절하는 훈련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정 조절은 친구나 가족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라든지 또 과잉 보호를 받은 사람들은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 사고를 생활화하면은 이 감정 조절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중에는 공상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정된 생활, 또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잘 못하고 한탕주의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범죄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하면 조현병, 또 조울병, 이런 정신질환의 기본적인 원인이 감정 조절을 못한 데서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험하는 과학자들이 쥐의 편도체를 한번 제거를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쥐가 두려운 게 없다 보니까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고양이한테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편도체가 있음으로 해서 사물에 대한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의 정보를 안전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되뇌로 또 기억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편도체는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잘 시키면은 뇌의 기능을 확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20번 뛰어내려 봤습니다. 처음부터 비행기에 타고 뛰라 그러면 아무도 못 뜁니다. 4주 훈련을 평지에서 떨어졌을 때 몸 다치지 않고 뒹구는 것, 그 다음에 언덕 같은 데서 굴르는 것, 그 다음에 낙하산을 메고 좀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편도체가 가장 두려움을 잘 느끼는 11m 상공, 거기에 올라가지고 가장 두려운 상태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5번 정도 교육받은 대로 자세를 딱 하면은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위에서 뛰어 그러면 낙하산 메고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간이 크다, 담이 크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뇌를 해부해보지 못했을 때 얘기고, 뇌를 해부해본 지금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편도체가 잘 훈련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과거에 007 영화라든지 이런 특수작전 하는 분들은 그런 훈련을 받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단 5초를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마지막 작업을 해서 일을 성사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박세리 유명한 골프 선수였죠. 박세리가 청소년기에 아주 여자로 치면은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동묘지 같은 데서 데리고 가서 밤에 갈 수도 없는데 비 오는 날 그런 데 가서 훈련을 시켰다고 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으면 뇌는 안정이 되고 뇌가 안정이 되면은 뇌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배운 실력대로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편도체 훈련이 잘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 부닥치는 갑작스러운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또 거기에 잘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